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시작한 지 오르를 열흘째입니다. 정부가 코레일 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어제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사 대화 없이 대립만 심해지는 지금 상황,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철 전 코레일 사장 연결해서 해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예.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 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했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예, 파업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파업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있고, 서민들은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번 파업은 나름대로 좀 다른 것 같네요. 명분이 있지 않나 하고 보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 철도를 민영하지 말라, 이런 거니까, 예년의 다른 파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불법이라 하는데, 지금 필수 공익사업장의 관계 법을 따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근로조건이 파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정책적인 게 어떤 대립했으면 되느냐 하는 나무람 같습니다. 근데 이 수습할 KTX를 분리하거나 민영화하면 이 철도 경영에 물론 영향을 미치니까 그건 당연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민영화 반대하는 건 파업의 목적으로 정당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예. 논리적으로 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국민이 원하는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 그건 근로조건이고 간에 국민으로서 당연한 요구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철 전 사장님께서는 철도 파업 시작 즈음에 노조에게 응원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민영화 아니다. 자회사 설립한 것뿐이다. 근데 왜 민영화라고 단정하시는 건가요? 정부 하는 이야기는 정말 넉집니다. 사자성어로 위력치마라고 했던가요? 옛날 배운 이야기는 그런 건데, 이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받는 그런 기관이면, 이건 민영입니다. 민영, 이런 걸 민영화합니다. 공익으로 목적으로 하는 어떤 기구를 설립하고 그걸 운영할 때는 그건 공영이라고 하죠. 연기금 하니까 연기금의 소유주가 공익기관일 수 있지 공익기관이죠. 많죠. 그런데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투자를 하는 그 연기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건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자회사의 59%를 외부 자본, 이 연기금을 주로 한 외부 자본으로 투자를 하게 하겠다. 네. 그건 민영화 아니다. 나는 이게 연결이 논리적으로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민영화인지 정부 안대로 만약에 갔을 경우 그러면 전 사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우려되시는 거예요? 대단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철도만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줄줄이 아마 이게 성공하면 전력, 가스, 공항, 의료 이렇게 줄줄이 민영화의 프로젝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만도 우선 철도만 본다면 몇 개의 회사로 아마 분리를 하겠죠. 그래서 알짜배기 회사, 흑자가 나는 회사는 재벌이나 민영 체제로 갈 거고, 적자 노선은 폐지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겠죠. 보조금으로. 수익성 위주로 가니까 경쟁 체제로 가니까 안전투자 줄어들고, 안전도외시 하니까 사고 늘어나고, 서민교통비가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 가보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느낍니다. 남미에도 아르헨티나가 어떤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철도 선진국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철도 후진국의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철도 민영화를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철 전 사장께서도 코레일 사장 당시 검토를 좀 했던 걸로 아는데요. 왜 검토만 하다가 무산된 겁니까? 그 당시는? 제가 취직할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처음에
노무현 정권 때 초기에 그런 걸 검토하지 않느냐고 착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그 자료를 보니까 DJ 정부 때 2002년도에 노사가 특별단체협약을 맺어서 공공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노무현 정권 때 2003년도 민영화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화가 됐는데 예. 2002년 말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초까지 공사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아, 저희가 네. 짧은 시간 안에 좀 여러 가지를 짚어봐야 돼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빠르게 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도 KTX 빼면 지금 철도공사 다 적자라서요. 이런 코레일의 적자, 빚이 12조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게 사측 주장이거든요. 전혀 거꾸로입니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분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계산이에요. 저 수습할 KTX는 아주 노른자입니다. 그렇죠. 적자가 늘어나니까 너희들은 그거 떼서 우리가 팔겠다. 그러죠. 노른자가 다 회사 바깥에 있으면 이 좋은 사업을 가져가서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좀 줄여라 아니면 흑자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지금 그 파업에 적자는 대해서 정부와 코레일 측이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8,000명 이상 직위 해제, 노조 간부 체포영장,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정부의 대응 어떻다고 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런 식으로 잠시 해결할지 모르죠. 잠시 승리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 평지 풍파를 누가 일으키냐 할 때 정부가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정부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와서 싹쓸이를 한다면 다음엔 틀림없이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겁니다. 정부한테도 절대로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최연의 코레일 사장이 코레일 직원들이 희생될까 걱정이니 소중한 인트로 돌아와달라. 그리고 이전에는 회초리된 어머니 심정으로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최연의 사장에게 선배 사장으로서 어떤 점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과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최 사장뿐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와 최 사장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사장이 작년도에 아마 굉장히 좋은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일간지에. 네.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시는데, 아주 초심으로 돌아가서, 차분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체제, 절대로 옳지 않다. 그건 네. 안 된다는 그런 요지인데. 민영화 반대한다는 논지의 글이었죠. 예, 민영화 절대로 안 되고 경쟁체제도 철도에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주 명쾌한 글인데, 그걸 정부가 좀 차분히 다시 읽어보고 상황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시 생각해야 한다. 최 사장이 왜 소신이 바뀌었을까요? 아마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어떤 압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만도 너무나 뚜렷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했던 그 최상께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짐작이 있죠. 파업이 계속되면서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사사고까지 났고요. 대학생을 기관사로 투입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자격이 없는 대학교 1, 2학년이었던 모양인데요.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불법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그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파업을 한다고 해도 불법을 해서는 정부가 불법을 해서는 안 되고 불법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혹시 이전 그 이철 전 사장님 재직 시절에는 대학생 네. 투입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셨어요? 전혀 이게 특이한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학생을 훈련 받지 않은 대학생을 그런데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위험한 어떤 직종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해요? 대체 인력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지금.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나 네.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도 이런 식으로 대체 인력을 학생들을 투입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업이 오늘로 열흘째 신기록이에요. 더 장기화될 네. 우려도 있답니다. 노사대화가 근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냥 밀어만 붙이면 된다. 8,500명 이상 아마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하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시적 승리는 할지도 모르죠.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협상을 해야 합니다. 전쟁 예. 때도 정전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빨리 만나라.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철전 코레일 사장이었습니다. SBS 전망대 3부 여기서 줄입니다.